6번부터 볼게요. 5,2를 지나는 직선이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다음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지나고, 그러면 5,2가 처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2,5가 될 거고, 여기에서 원점 대칭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 점을 지나고 원에 접하는 두 직선의 기울기라고 했어. 그러면 원밖의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거 그때 쌤이 우리 진도 나갈 때 아마 세 가지 방법 보여드렸을 텐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5, 그리고 원의 중심이 0,0이고요. 지금 반지름은 2루트 2가 된다고 했어. 그러면 그 중에 어떤 걸로 하는 게 선생님은 좀 편하냐면, 얘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을 잡는다고 하면 y는 m에 x 더하기 2에다가 마이너스 5. 그래서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얘 전개해서 정리하면은 mx 마이너스 y 더하기 2m 마이너스 5는 0과 어떤 애가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누구랑 같으면 되는 거야? 반지름이랑 같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식 써보면 어떻게 되니?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00 대입할 거고, 절대값 2m 마이너스 5는 얘가 뭐 그냥 뭐 루트 8이라고 일단 씁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변 뭐해서 제곱한 다음에 답 찾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제곱하면 얘가 4m제곱 마이너스 20m 더하기 25에다가 얘는 8m제곱 더하기 8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내가 궁금한 건 뭐만 찾으면 되냐면 m값의 곱을 찾으래. 그럼 이거 다 이항시켜서 보면 4m제곱 더하기 20m 마이너스 17은 0이니까 여기서 근각계수 이용해서 두근의 곱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근의 곱은 4분의 17이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답은 5번을 골라주시면 됐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10번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집합 A의 부분 집합 X에 대하여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SX라고 표현을 하겠대. 요거 조금 자주 나오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잘 한번 보세요. A라는 애는 뭐 1, 3, 9, 27, 81이 있고요. 집합 X라는 애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대. 가조건은 X가 A의 부분 집합이다. 요거는 뭐 위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여기 또 얘기를 하고 있네. 나조건에서는요 9라는 애가 X에는 항상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나와 있고, 다조건에 A가 X의 원소이면 A분의 81이 X의 원소가 돼요 라는 뜻이야. 그러면 나조건에서 일단 X라는 놈의 원소 하나가 9라는 거 알려줬으니까 A 대신에 9 대입해보면은 9가 원소면 9도 원소야 해서 9는 그냥 혼자 있을 수 있는 애예요. 그죠? 그 다음에 9는 혼자 이렇게 단독으로 올 수 있다는 거고, 1이 온다고 하면 81도 원소가 돼야 되는 거니까 1이랑 81은 같이 다니는 짝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을 넣어보면은 3과 3이 원소면은 27도 원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써주실 수 있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너는 혼자 있을 수 있고 너는 세트, 너도 세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 항상 가지고 있는 애고, 너는 얘네 세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두 가지. 너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두 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총 너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2 곱하기 2 4개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뭐 몇 개 안 되니까 한번 써본다고 하면 X의 원소가 9만 있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9랑 1, 81 세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9랑 3, 27세트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9랑 1, 81, 3, 27 얘네들이 전부 다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괜찮아? 요게 나중에 발전되면 요것보다 더 많이 경우의 수가 나와서 이렇게 집합을 쓸 수 없을 경우도 있을 거야. 그렇게 될 때는 9가 몇 번 들어가는지, 뭐 1과 81이 몇 번 들어가는지, 3, 27이 몇 번 들어가는지를 생각해서 문제 푸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일단 원소들의 모든 합을 찾자는 거죠. 너의 합과 너의 합, 너의 합, 너의 합을 다 찾자는 거네. 그러면 얘는 9가 몇 개 있고 4개 있고요. 그 다음에 1이랑 81이랑 3이랑 27은 몇 번씩 들어있어? 2번씩 들어있어.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이거 계산하면 4번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13번을 볼게. 세 점이 0,0이랑 5,-1, 0,4가 있어요. 얘네들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고 이때 삼각형의 외접원을 C라고 했을 때 삼각형의 넓이와 그 외접원의 넓이를 구해서 곱해달래. 그러면 이거 맞은 사람도 이거는 그 외심 구할 때 어떻게 구했는지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좀 우리 직관적으로 잘 보기 위해서 그래프를 좀 그려서 보면은 0,0이 이런 데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가 0,4라고 하자. 그리고 x축이 이렇게 있고 5,-1이 이런 데 있다고 해볼게. 그러면 삼각형이 뭐 이렇게 지금 그려지는 거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너무 쉬워요. 삼각형의 넓이는 S1이라는 애가 2분의 1 곱하기 여기 길이 4 곱하기 높이는 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아 너는 얼마가 되는구나 1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외심의 넓이를 구하려면 반지름을 구해야 되고 반지름을 구하려면은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외심을 결국에 알아야 돼요. 그러면 외심은 물론 어떻게 해도 돼. 첫 번째 방법은 외심이라는 거는 어떤 점에서 점까지의 거리가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내가 외심의 좌표를 뭔가 A, B라고 두고 다 각각 길이가 같다는 거를 이용해서 문제 풀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외심이라고 하는 애는 누구의 교점이었죠?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했어. 그죠? 그래서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는 것과 길이가 같다는 거를 적당하게 섞어서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수직 이등분선 구하는 게 너무 쉽죠. 0,0이랑 0,4가 어떻게 돼? y는 2라는 애가 수직 이등분선이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여기 위에 어떤 점이 외심이 된다는 거니까 외심의 좌표를 A, 그냥 2라고 두고 거리가 같다는 걸 이용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될까요? 그러면 A, 2랑 0,0 사이의 거리랑 5,-1 사이의 거리가 같다고 할게. 그럼 A제곱 더하기 4랑요 A-5의 제곱 더하기 9인가요? 이렇게 쓸 수 있고 A제곱 소거 될 거고 4는 마이너스 10A 더하기 25, 9니까 34 이렇게 돼서 A는 얼마였구나? 3이었구나. 그래서 외심의 좌표가 뭐 이런데 있었다는 얘기예요. 괜찮을까요? 그럼 외심의 좌표가 지금 3,2가 되는 거니까 반지름은 원점까지 길이 구하시면 되고 얘는 루트 얼마니? 13인가요? 13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외접원의 넓이 S2라는 애는 13파이가 되고 너네 두 개 곱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130파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답은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14번을 볼게요. 어, 14번은 전체 집합이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네. 두 부분 집합 A, B가 있고요.
이때 서로 다른 세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 A라고 했어. A는 원소가 딱 3개만 이렇게 있대요. 그리고 B라는 애는 뭐라고 했냐면 X 곱하기 Y가 원소인데 X는 A의 원소고 Y도 A의 원소야 라는 뜻입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면 내가 A의 원소 모르는 거 3개를 내가 그냥 대소가 이렇게 작은 거부터 쓴다고 할게요. 그럼 뭐 예를 들어 얘가 A, B, C 이렇게 된다고 해볼게. 괜찮니? 그럼 문제에서 지금 뭐를 알려줬냐면 B의 원소 중에서 최소값이랑 최대값을 알려줬어. 그럼 봐봐. 그럼 B의 원소는 뭐가 있을 거냐면 뭐 A제곱, 그 다음에 AB, AC, B제곱, BC, C제곱 이렇게 원소들이 있을 건데 이 중에서 당연히 누가 제일 작아? A제곱이 제일 작아요. 그죠? 제일 작은 거랑 제일 작은 거 곱한 게 가장 작고 C제곱이 가장 크겠지. 근데 얘가 얼마고? 4고 얘는 64라고 했으니까 아 너는 2가 되고 너는 8이 되는구나. 이해되니? 그 다음에 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가 지금 5개래. 그러면 봐봐. 4랑 64가 이렇게 있고요. 얘네 2개 곱한 게 A씨가 여기에 지금 16이 있어. 3개는 결정이 됐네. 근데 나머지 하나, 둘, 3개가 남았는데 이 중에서 누군가는 겹쳐야 5개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겹치는 애가 나오게끔 만들어주시면 돼. 어디에서? 여기 B가 가능한 거는 3, 4, 5, 6, 7 중에서. 괜찮을까요? 자,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3이야? 그러면 얘네들이랑 겹치는 거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얘 소인수분해 보면은 얘 2밖에 없고 2밖에 없고 2밖에 없어요. 맞아? 그럼 여기서도 뭐가 가능성이 제일 높겠어? 4가 가능성이 제일 높을 수밖에 없죠. 겹치려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4를 선택해봤더니 4의 제곱이 마침 16이랑 똑같네. 맞아요. 그래서 가운데 오는 애는 4가 됐었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러면 결국에 A는 2, 4, 8이었고 B도 결정을 해보니까 4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있니? 16 있고요. 뭐 32 있고요. 64 있고요. 어머 나 못 빼먹었지? 8을 안 썼구나. 8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이 중에서 뭐를 구해달라고 했냐면 A의 여집합의 교집합 B를 구해달라고 그랬고 너는 B차 집합 A로 바꿔서 쓸 수 있는 거니까 B에서 A랑 겹쳐지는 애를 제외한 나머지 값들을 더하세요 라는 뜻이네. 그래서 64, 32, 16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답은 4번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17번 볼게요. 17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림과 같이 두 점과 지금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이렇게 돼 있어서 6,0 여기가 P 그 다음에 2,8 뭐 이런 대로 잡읍시다. 너가 Q야. 근데 B랑 A는요. B랑 A가 이렇게 있으면은 얘네들의 길이가 2로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야. 괜찮니?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뭐를 구해달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사각형의 둘레를 구해달래. 그러면 이거 뭐랑 관련된 문제예요? 대칭이동에서 일직선 그어주는 문제였던 거 기억나요? 그거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정점을 동점이 움직이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자라고 했었어. 괜찮아? 근데 여기 A, B의 길이가 2로 고정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2는 어쨌든 길이에다가 무조건 2가 더해져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요 2를 그냥 지금은 생각 안 하고 없앤 다음에 나중에 그냥 2를 더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A가 아니고 B가 아니고 얘를
이만큼 내려서 그냥 A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이만큼 얘를 내렸어요? 괜찮아? 이만큼 지금 내렸어? 그럼 봐봐. 우리 이거 어떻게 풀기로 했었냐면 정점을 동점이 움직이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자 그랬었고, 그럼 얘를 대칭 이동을 여길로 지금 옮겨둬서 마이너스 2,8 이렇게 만들자는 거였어요. 맞아? 근데 B를 이만큼 내렸지. 얘도 이만큼 내려줍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6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괜찮니? 그 상태에서 이렇게 일자를 긋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만나는 요점이 A가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럼 A가 되면 봐봐. 요게 A가 돼서 이만큼 길이랑 이만큼 길이의 최소값은 내가 확보를 한 거예요. 두 개를. 괜찮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원래는 원상복구하면 얘가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얘를 2를 올려. 이렇게 돼. 그럼 여기가 이제 B가 이렇게 올 거잖아. 그래서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를 했을 때가 최소 길이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어쨌든 둘레가 최소가 되려면 여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최소가 돼야 되잖아. 어차피 얘는 고정된 값이니까. 그죠? 고정된 값은 무시해도 되는 거고, 움직이는 여기가 최소가 되려면 요만큼을 일단 없애고 생각한 다음에 이만큼 내렸어. 마지막에 다시 이렇게 올려버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될까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구해달라고 했냐면 최소가 되게 하도록 하는 B의 Y좌표를 찾아달래.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2,6이랑 6,0 사이에 직선을 구해서 A의 좌표를 찾은 다음에 Y방향으로 이만큼 올리면 B의 좌표가 되겠네요. 이해될까요? 그럼 이거 X 증가량이 8, Y 증가량이 얼마니? 마이너스 6이네? 그리고 요점 지난다고 하면 X 빼기 6이 되는 거고, 여기 A의 좌표를 찾자는 거는 X 대신에 0을 대입하자는 거니까 0 대입하면은 Y 값은 뭐 나오니? 얘가 4분의 마이너스 3이고 플러스 되고 이거 2분의 9 되는 거네요. 맞아? 요게 A 좌표니까 B 좌표는 여기에다가 얼마를 더해? 2를 더하면 되니까 2분의 13이 최종적인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쓰시고. 자, 그리고 18번 볼게요. 18번에는 A가 지금 마이너스 2,3, B는 1,9라고 나와 있고, 선분 AB 위에 있고, 선분이면은 AB에서 더 왼쪽 오른쪽으로 더 뻗어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선분이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 2배의 AB는 3BC를 만족한대. 그럼 얘는 비율이 AB 대 BC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3대 2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거 그냥 작도하면 끝나요. 요렇게 있어.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할게. 그러면은 얘가 AB가 3대 2라고 했으니까 얘를 3등분해서 요 점을 내가 뭐라고 하자? C라고 하자. 요런 얘기예요. 그래서 C의 좌표를 찾자고 했으니까 3등분 점이네. 그럼 이거 비율 그냥 이용하면 되니까 여기 길이가 3이죠. 여기 길이는 지금 얼마니? 6이네요. 그럼 A에서 오른쪽으로 1만큼 위로 2만큼 가면은 C의 좌표가 나오겠죠. 얼마 나와? 여기서 C는 1만큼 가니까 마이너스 1,5 이렇게 답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작도를 하는 문제였고요. 19번은 별표 좀 쳐놔요. 요게 난이도가 좀 있었죠? 많이 있었죠? 혹시 19번 맞은 사람이 있나? 오, 좋아요. 19번 별표 좀 많이 쳐주세요. 요게 전체 문제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좌표 평면 위에 중심의 좌표가 0,4루트 2이고 반지름이 R인 C1이 있대. 일단 원 정보들 좀 써봅시다. 이렇게 너는 중심이 0,4루트 2, 반지름은 R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C2라는 애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고 하니까
중심의 좌표에 x, y가 바뀌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C3은 C1을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니까 x는 그대로에다가 y의 좌표가 이렇게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원들이 된대요. 그랬을 때, 자, 밑줄 치세요. 원 C2가 원 C1 또는 C3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날 때에 밑줄 좀 쳐주세요. 세 점에서 만날 때. 그때의 뭐 반지름은 R1이라고 하자. 이때 C2와 C1의 내부의 공통 부분의 넓이, C2랑 뭐 C3의 내부의 공통 부분의 넓이를 S2라고 했을 때 R제곱 더하기 넓이들을 더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봐봐. 우리 원과 원은 교점이 없을 수도 있고요.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두 개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일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하면 많아야 몇 개야? 두 개야. 근데 지금 얘 몇 개에서 만났는데? 세 개에서 만난대요. 굉장히 특수한 경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봐봐. 얘가 이렇게 있어서 중심을 찍어보면 0,4루트가 뭐 대충 요런 데라고 잡을게. 그리고 얘는 또 x축 얘가 C1이고요. C2라는 애는 뭐 대충 요런 데 C3죠. C2라는 애는 뭐 대충 요 정도에 이렇게 있을 거야. 맞아? 그럼 반지름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그죠? 그럼 내가 봐봐. 여기 그려지는 원이랑 너와의 교점의 개수가 3개라는 거는 자, 첫 번째 가능성은 이럴 수도 있어. 한 원하고는 두 개에서 만나고 다른 원하고는 뭐 할 수도 있어. 접할 수도 있죠. 근데 얘가 어차피 크기가 똑같은 원을 봐봐. 이렇게 뭐 있었다고 할게. 처음에 안 만나는 경우 할게요. 얘를 점점 늘리다 보면 어느 순간 있을 거냐면 딱 접할 때가 있을 건데 어차피 얘가 거리가 지금 똑같고 동시에 커지는데 반지름이 똑같이 커지기 때문에 한쪽에서만 접하고 이쪽은 뭐 두 개에서 만날 수는 없어요. 두 개 접할 때는 같이 접하고 두 점에서 만날 때는 둘 다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 원을 키워나가다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예 안 돼. 그죠? 이런 경우는 아예 안 돼. 그러면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얘도 최대 이렇게 두 개 최대도 두 개고 이렇게 두 개 최대도 몇 개야? 두 개죠. 맞아? 근데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두 개인데 총 세 개가 나왔다는 거는 결국에 하나는 뭐였다는 거야? 중복됐다는 얘기예요. 두 개 나오는데 하나는 교점이 겹친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요? 자, 그럼 봐봐. 봐봐. 얘는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었냐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야. 맞아? 그럼 얘랑 얘의 교점은 어디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 y는 x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 확신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지금 C1, C2 이렇게 두 개지. 원의 방정식 쓴 다음에 공통연 방정식 구해보면 y는 x가 나올 겁니다. 이해돼요? 확신이 없으면 해보세요. 실제로 해봐도 상관없어. 알겠죠?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한번 해봐. 그 다음에 얘랑 얘는요.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냐면 y는 마이너스 x에서 대칭이야. 그 말은 C2와 C3는요. 교점이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될까요? 요거 이해돼요? 이것도 모르겠으면은 이렇게 두 개를 뭐 해보면 돼요? 공통연 방정식 구해보면 돼요. 그거는 다들 할 줄 알 거니까 안 할게. 그러면 봐봐. 누구 하나는 봐봐. 여기 위에 y는 x 위에 두 개 나올 거고 빨간색 직선 위에 두 개 나올 건데 하나는 겹쳐야 된다 그랬죠. 그럼 그 겹치는 게 당연히 어디일 수밖에 없어? 0,0일 수밖에 없는 거야. 원점에서 두 개가 겹치는 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반지름은 끝났어. 봐봐. 나 너 가지고 그냥 원의 방정식 만들어 본다고 하면 x 빼기 4루트 2
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인데 너랑 너의 교점이 원점을 지나면은 얘는 당연히 원점 지나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에 r제곱이 뭐였다는 거야? 4루트 2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지름이 얼마가 된다? 4루트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해되니? 그럼 봐봐. 내가 원을 뭐 여기 지나게끔 이렇게 키워볼게. 뭐 약간 요딴 느낌으로 그려졌다고 해볼게요. 괜찮아? 그럼 봐봐. 여기서도 얘도 원이 이렇게 뭐 요렇게 일부만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질 거지. 그 다음에 뭐 구해야 돼? 여기 넓이 구해야 돼요. 맞아? 그럼 이 넓이는 우리 이거를 활골이라고 하죠. 활골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부채꼴에서 삼각형 넓이 빼면 되는 거 맞아요? 자, 여기다 다시 그려볼게. 원이 이렇게 있어. 원이야? 또 원이 이렇게 있어. 공통 부분을 구하고 싶은데 그럼 내가 이렇게 부채꼴에서 삼각형을 빼면 여기 넓이 구할 수 있지. 근데 어차피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는 똑같은 상황 맞아요? 맞아. 그럼 이게 지금 여기 나오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여기 다 넓이가 똑같을 거잖아. 그럼 여기 활골 하나 구해가지고 곱하기 4 하면 되겠네요.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은 저기 활골의 넓이를 한번 찾아볼게. 그럼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 뭐 구해야 돼? 각을 알아야 돼요. 맞니?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었을 때 얘가 4루트 2였어. 이렇게 이었을 때 얘도 4루트 2였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길이를 구할 수 있는지를 보고 싶은데 얘는 어차피 y는 x라는 애는 기울기가 1인 애고 기울기가 1인 건 우리 뭐도 기억하자고 했었냐면은 x축과 이루는 각이 몇 도야? 45도라는 것도 기억하자고 했었어. 그럼 여기 45도죠. 맞니? 여기 직각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도 45도겠네? 맞아? 그러면 어차피 여기도 45도 똑같이 나올 거니까 여기가 결국에 뭐였다는 거야? 직각이 되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아? 그럼 부채꼴의 넓이는 원의 넓이에서 4분의 1 하면 되는 거네. 자, 해봅시다. 원의 넓이는요. 요게 제곱하면 32파이에서 뭘로 나누자는 거야? 4로 나누자는 거야. 그 다음에 활골은요. 여기 삼각형의 넓이를 빼야 되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너 곱하기 너에다가 2분의 1을 곱하시면 돼요. 맞아? 그럼 걔가 얼마야? 16인 거 괜찮아요? 괜찮아? 그럼 여기에다가 몇 배를 한 게? 4배를 한 게 뭐가 된다? S1 더하기 S2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은 요거 계산 마무리 해보면은 4 곱하면은 32파이 마이너스 64 되고 여기다가 r제곱 더하자고 했으니까 r제곱은 32가 되는 거지. 그래서 너는 32로 묶으면은 파이 마이너스 1 요렇게 표현할 수 있고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괜찮니?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 교점이 하나 나오는지 추론을 했는지 요것도 해보고 그 다음에 안 돼서 그러면 하나가 중복되겠네 이렇게 찾은 거예요. 괜찮니? 그리고 또 그 중복된 근 중에 하나는 공통연의 교점이 될 거니까 이렇게 찾았다는 것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쉽지 않네. 오늘 다는 못하겠네요. 그죠? 문제가 많이 남았어. 얘들아 21번은 조금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그냥 해보자. 할 수 있을 것 같다. (21번) 뭐라고 했냐면 두 점에 대해서 마이너스 2,0이랑 b가 지금 3,0이라고 했는데 AP 대 BP는 2대 3을 만족시키는 점 P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개념이 쓰이냐면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애예요. 자, 얘가 뭐냐면은 봐봐. A랑 B가 예를 들어서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었다고 할게. 괜찮아? 그럼 AP 대 BP가 2대 3이라는 거는 일단 여기에서 2대 3인 점 하나 찍을 수 있어. 그리고 뭐 2대 3 뭐 이렇게 점을 하나씩 찍다 보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원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하실 수 있냐면 A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요점 찾을 수 있죠. 맞아? 그 다음에 과거에는 우리가 외분점이라고 불렀던 건데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바깥으로 갈 거야. 이 2대 3을 AB 직선에서 직선 이렇게 연장선을 그으면 2대 3이 되는 게 안쪽에 2대 3이 있을 수 있지만 바깥에도 얘가 2대 3이 되는 여기 점이 또 있을 수 있죠. 맞아.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괜찮니? 자, 그럼 봐봐. 너는요 지금 좌표가 마이너스 2,0이고 너는 3,0이야. 그럼 얘가 2대 3으로 하겠다는 거는 얘를 5등분한 다음에 2칸 가겠다는 거죠. 그럼 5등분하면 얘가 어차피 길이가 5니까 한 칸이 그냥 1인 거네. 그럼 2칸 가면은 얘가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원점 되는 거야. 그죠? 지름의 한쪽 끝점이 0,0입니다. 괜찮아? 그럼 봐봐. 얘가 2대 3이라는 거는 2대 1이란 얘기야. 근데 1의 길이가 5죠? 그러면 2의 길이는 10 돼야 되는 거 맞아? 그럼 A에서 10만큼 왼쪽으로 가면은 너는 마이너스 12,0이 되겠지. 괜찮니?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름의 양 끝점이 마이너스 12,0이랑 0 되는 거라서 중심은 어디에 있을 거고 마이너스 6,0에 있을 거고 반지름은 얼마가 된다는 거야? 6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 뭐 구하자고 했냐면 AB에다가 여기 위에 있는 P점에 대해서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삼각형 넓이는 언제가 최대가 되겠어? 왜냐면 여기 반지름이 될 때가 최대 되겠죠? 그래서 요 점이나 요 점이 P가 될 때가 넓이가 최대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2분의 1 곱하기 AB 길이 5에다가 반지름 6 되는 포인트니까 답은 1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얘들아 22번은 진짜 금방 하거든요. 22번 빠르게 마무리하고 오늘 수업 좀 끝낼게요. 아까 숙제 말씀드렸었죠? 기출북 다 풀어오시면 되고 요거 오답 우리 23, 24는 한번 해보시고 뭐 어쨌든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못 해오셔도 괜찮아요. 근데 22번까지는 다 오답은 다 풀어 오셔야 돼요. 자 22번 봐봐.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0,1이랑 1,0이 있어. 그래서 둘 다 똑같이 OA를 1대 6으로 내분하는 점, OB를 1대 6으로 내분하는 점을 각각 P와 Q라고 하겠대. 그러면 봐봐. 그림을 내가 이렇게 그려보면 예를 들어 여기가 지금 여기가 A인가? A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를 또 내가 뭐 B라고 할게. 그래서 1대 6이 되는 포인트, 1대 6이 되는 포인트 잡고 이렇게 긋고 이렇게 지금 긋자는 거야. 맞아? 그러면 얘들아 봐봐. 얘네 두 개가 지금 뭐야? Y는 X 대칭 아니에요? 그죠? 맞아? Y는 X 대칭이죠. 그러면 그 교점은 Y는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니? Y는 X에 대해서 뒤집은 거니까. 괜찮아요? 잘 모르겠으면 이거 몰라도 풀 수는 있어.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요거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두 개 교점 구하시면은 요 점이 어차피 나와요. 그죠? 근데 만약에 요거를 알고 있으면은 이제 얘랑 Y는 X와의 교점을 구해도 된다는 거야.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럼 봐봐. 여기가 1대 6이었으니까 7등분의 한 점이니까 여기는 7분의 1이야. X좌표가. 여기도 마찬가지 0,7분의 1이에요. 그럼 내가 요 직선을 구한다고 하면 여기 직선은 어떻게 돼? X 증가량 1이고 Y 증가량은 마이너스 7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7분의 1 X 더하기 Y 절편 7분의 1이니까
요렇게 P, 여기가 P인가요? 그죠? PB의 직선을 이렇게 쓸 수 있어. 근데 나 얘랑 누구의 교점? Y는 XY 교점 찾고 싶은 거예요. 괜찮아? 그럼 이거 넘어가면 7분의 8x는 7분의 1이니까 x는 얼마가 돼? 8분의 1 되겠죠.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뭐라는 거야? 8분의 1, 8분의 1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 삼각형 구한 다음에 2배 하시면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2분의 1에 7분의 1 곱하기 8분의 1 하시면 돼서 날라가니까 답은 56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될까요? 시간이 없어서 23, 24는 못했는데 뭐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시간 없어서 못 푼 친구들은 23, 24번 한번 해보세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문제 잘 복습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어떤 거였는지 잘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